되겠지 뭐. 민주는 고1 거 공부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아, 2학기 거 앞에까지 좀 했네? 훌륭한 학생이네, 이제, 어떤 학생은 내내 놀다가 막 그러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나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런 학생도 있잖아. 주변 친구들 보면 그치? 공부 안 하고. 이제서야 공부 좀 해야겠다. 겨울방학 때 놀다가. 뭐. 그런 학생들도 있는데. 네, 그런 학생도 있어요. 앞에 열심히 다 했지만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그런 학생도 있으니까 뭐 장단점은 다 있을 거고요. 자, 아마 민주 다음 시간 확실하잖아요.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 정도에는 교재가 올 거예요. 그럼 교재 우리 줄 거고 그리고 네 그렇다. 우리 몇 쪽이지 페이지? 몇 쪽이었죠? 네. 민주 시험 잘 봤니? 그래요. 좋아요. 못 보면 자신있게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참 좋아요. 잘 보면 되지 이제부터. 책 넘기가 힘들어. 자, 우리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 고등학교 과정의 부등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부등식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등식. 다혜야, 부등식이 뭐야? 부등식이? 등식이 아닌. 그렇죠. 훌륭해. 그럼 유진아, 등식은 뭐야? 그럼 등식은? 등식이요? 친구들 멍청한 척 이런 등신할 때 그 등식이야? 민주야, 등식이 뭐였지? 등식이? 이렇게 써. 한 30%? 등호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일단 등호로 연결된 식을 등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정말 근본적인 의미부터 얘기하는 거야. 그럼 등호는 또 뭐야? 한이야? 등호는 뭐야? 등호? 등호는 뭐겠어? 등호. 등호는 언제 사용하는 거예요? 같을 때, 그죠? 등호는 같다라는 의미지. 자, 그럼 거꾸로 거슬러서 생각해보자. 등호는 같다라는, 양쪽의 값이 같다라는 데 사용하는 거고, 그 등호를 이용한 식을 등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등호를 통해서 나타낸 식이야. 그죠? 근데 부등식은 등식이 아니래. 등식이 아니란 얘기는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단 얘기야? 다르단 얘기야? 다르단 얘기죠. 다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야? 한쪽이 크거나 혹은 작거나 하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부등식, 우리가 배우는 부등식은요, 등호가 아닌 뭐를 이용해요? 왜 이래? 등호가 아닌 뭐를 이용해서? 부등호를 이용해서 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호를 이용하여 뭐를 나타내는 거야? 대소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대소를 나타내는 식을 우리는 부등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등식에서도 방정식을 배우듯이 부등식에서도 누구를 포함해서 미지수 x를 포함해서 부등식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 이 x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x의 범위를 찾게 되겠죠. 이 x를 포함한 부등식에서 이 x의 범위를 방정식에서 마찬가지로 뭐라고 불러? 해 또는 근 이렇게 불러. 똑같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 부등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풀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부등식의 성질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배웁니다. 부등식의 성질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등식에서 뭐가 중요해? 같다가 중요하잖아. 그죠? 그럼 부등식에서는 뭐가 중요하겠어?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즉 부등호의 방향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등식의 성질은 부등호의 방향에 관한 이야기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양수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음수로 곱하거나 음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게 바로 중학교 때 배웠던 부등식의 성질이죠. 그놈들을 이용하여서 우리는 뭐를 찾겠다라는 거야? x의 범위를 찾아줄게요 라는 게 기본적인 부등식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본적인 부등식을 가지고 가장 간단한 1차 부등식을 배울 거고요. 이 1차 부등식 두 개를 연결한 연립 부등식까지 우리는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1차 부등식을 그대로 배우면 중학교 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에 뭐를 갖다 붙여요? 절대값을 갖다 붙이게 될 거야. 그래서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부등식까지 이 단어는 배우게 될 거고요. 웬만하면 1차 부등식은 오늘 그냥 끝내버릴 겁니다. 1차 부등식 양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오늘 끝내버릴 거고, 자, 그래서, 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얘기부터 출발합니다.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제일 먼저 이런 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ax-b는 0보다 크다라는 이런 부등식이 있을 때. 자, 지금 이런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a하고 b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야. 그거를 생각해야 돼. 일단은 부등식의 성질 중에 첫 번째 이용할 겁니다.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한다. 그 얘기는 마치 어떤 항이 옮겨가는 것처럼 생겼다. 그래서 우리 뭐라고 불러? 이항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b를 먼저 이항하면 어떻게 돼요? ax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곱해진 양변에 곱해져 있는 a를 나눠줄 겁니다. 그럼 우변은 a분의 b가 될 건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고. 뭘로 나눌 거냐면 a로 나눌 거잖아. 근데 우리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여러분들 기억하듯이 나눌 때는 뭐를 신경 써야 돼? 나누는 수에 부호를 신경 써야지. 양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뀔 거고요.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잖아. 그런데 지금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학교는 알려주고 그래서 뭐니지만 고등학교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 대해서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첫 번째, A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그때는 A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이때 A가 뭐였다면 음수였다면 그때는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야? 바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럼 A가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시험 때문에 선생님이 바빠서 많이 얘기 못했지만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야. 자, 어떤 문자 A가 있어?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자, A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일까? 음수일까? 모르죠? 자, 여기까지 좋아? 자, 이게 마이너스 K라는 놈이 있어요. 이게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요놈 역시 모르죠.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음수고 안 붙었으니까 양수다가 아니죠. 그러면 문자 앞에 붙어있는 마이너스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양수, 음수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이 K의 부호를 바꿔주세요라는 의미를 갖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음수면 마이너스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요. 자꾸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냥 A 자체가 음수인 거야. 자, 그런 거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지금 와서 얘기한다는 게 웃기긴 하지만 헷갈릴까봐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X의 범위를 찾는 걸 우리는 1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한다. 되게 간단하죠? 별거 없습니다. 자, 별거 없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연립부등식입니다. 연립부등식 중에서도 우리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연립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방정식에서도 연립이라는 거 많이 사용했고 부등식에서도 나오는데 연립이라는 거를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나란히 서 있어요 이런 뜻이거든. 그럼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뭐야? 부등식이 2개 이상 나란히 있어. 그거를 우리는 연립부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2개의 부등식이 주어져 있고 이 부등식을 어떻게 만족하는? 공통으로 만족하는.
그 x의 범위를 찾아주세요라는 게 연립부등식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기 위해서 눈으로 풀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뭐를 이용하자? 수직선을 이용하자. 수직선을 이용하자. 수직선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x가 알파보다 커요 그러면 이때 수직선에서 어떻게 나타냅니까? 알파고요. 이것도 고1들은 안 헷갈리려나? 누구의 범위를 나타내는 거야? x의 범위를 나타내고 싶은 거고 그 x의 범위를 나타내는 기준을 누구로 삼겠다는 얘기야? 알파로 삼겠다라는 뜻이죠. 그럼 수직선에서 우리 중1 때 처음 배우잖아. 수직선에선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가 점점 커지는 거고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거니까 x라는 놈은 알파보다 어느 쪽에 위치하는 거다? 오른쪽에 위치하는 거다. 그럼 알파를 기준으로 알파보다 어느 쪽? 오른쪽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알파가 오른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파보다 오른쪽 이런 뜻이라고. 따라서 여기 나타나는 이 범위가 바로 누구의 범위다? x의 범위다.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 여기에 등호가 없다는 얘기는 알파를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그때는 여기를 빵꾸를 뻥 뚫어서 비워놓고요. 이건 수학적 기호의 약속입니다. 만약에 등호가 있어. 그럼 알파를 포함해. 그때는 여기를 이렇게 색칠을 해주죠. 그럼 알파를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직선을 나타내서 내가 1차 부등식을 풀었더니 하나는 x는 알파보다 크다가 나왔고 하나는 베타보다 작다가 나와서 수직선을 그려봤더니 베타가 요쯤에 있더라. 그래서 그리니까 범위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랬을 때 이 둘의 공통 범위 어디? 여기. 여기가 바로 이 부등식의 범위가 돼서 결국 어떻게 써주면 돼? x는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 작아요. 이렇게 나타내주면 이게 바로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립부등식도 결국 1차 부등식의 풀이하고 똑같아. 똑같은데 다만 부등식을 몇 개 풀자? 2개 풀자. 그래서 2개의 범위를 나타내주자. 그 둘의 어떤 범위를? 공통 범위를 나타내주자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러한 연립부등식의 해 중에서 좀 해가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 몇 가지를 설명할 건데 수직선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에 알파가 있고 여기에 베타가 있는데 부등식을 풀었더니 x는 알파보다 작다,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때 수직선을 그려보면 알파보다 작으니까 이 부분일 거고요. 베타보다 크니까 이 부분이겠죠? 우리는 뭐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어? 공통범위 찾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경우에는 공통범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이때는 만족하는 범위가 없으니까 뭐라고 해줘야 돼? 해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등식에 하나를 풀었더니 x는 하나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알파라는 놈을 기준으로요. 한 놈은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로 부등식의 해가 만들어졌고 한 놈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로 부등식의 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 다시 뭐 찾아야 돼? 공통범위 찾아야 되는데 이때는 그럼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놈이 어딜까? 이 범위와 이 범위는 공통이 아니에요. 하지만 유일하게 공통인 부분이 누가 생겨? 알파라는 이 한 점만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니까 공통이 되지. 그럼 이때는 부등식이지만 마치 방정식처럼 알파라는 하나의 값이 뭐가 되기도 해요? 해가 될 때도 있어요. 부등식의 특별한 경우야. 근데 이 경우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여기에 둘 다 등호가 들어간 게 아니라 한쪽에만 등호가 들어가 있거나 또는 둘 다 등호가 없는 경우. 이 경우는요. 한쪽에는 색칠 안 돼 있고 한쪽에만 색칠이 돼 있으면 얘가 공통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럼 이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야? 해가 없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해가 하나의 상수값으로 주어지는 경우에는 양쪽에 모두 뭐가 있을 때? 등호가 있을 때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 특별한 형태도 여러분들 좀 같이 기억을 하고 나머지는 1차 부등식 중학교 때 했던 거하고 똑같아. 마지막 절대값은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간단한 문제들만 가지고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좀 빨리 갑니다. 자, 몇 쪽을 살펴보냐면요. 326쪽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빔 프로젝트 설치가 좀 늦어져서 여러분 책을 좀 집중해서 보셔요. 민지는 혹시 뭐 친구 민서가 꼬셔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오니까 있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눈썹을 찌르나? 근데 우리 학원 어떻게 찾아서 오게 됐어요? 그냥 애들이 추천해서. 그랬군요. 그냥 밤에 지나가다 간판이 이뻐서는 아니고요. 근데 밤에 간판 본 적 있냐? 밖에 나가서? 선생님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간판이에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간판, 그리고 그 다음 마음에 드는 게 교실,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자, 그래서요 1359번 선생님이 말하는 거 농담인 거 알지, 유진아? 선생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민주도 우리 반에 온 거 환영해요. 뭐 대충 분위기를 알고 뭐 얘기하면 알겠지만 우리 반 좋습니다. 그치? 우리 반 좋아요. 그래서 유진아 우리 반 좋지? 선생님이 좋잖아. 민서한테 물어보면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할 거예요. 물론 내가 민서를 구박을 좀 많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자, 봅시다. 1539번이요. 문제를 같이 볼게요. A와 0과 B가 다음과 같이 이런 대소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항상 성립하는 것은 이라고 그랬어. 0을 가운데 끼고 나왔으니까 일단은 요 얘기는 좀 하고 싶을 거야. A라는 놈은 0보다 작으니까 음수라는 얘기일 거고요. B라는 놈은 0보다 작으니까 양수라는 얘기일 거야. 이 얘기는 0을 기준으로 판단이 되긴 하지만 일단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A와 B 사이에 이런 대소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 있죠? 양변에 너 이거 없니? 아까 얘기했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동호 방향은 변하지 않고요. 양변에 같은 양수로 곱하거나 나눠도 변하지 않고요. 음수로 곱하거나 나눌 때만 변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것만 확인하면 돼.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는지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보자. 자, 1번은 선생님 1번은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자, 첫 번째 하나씩 한번 확인해 봅시다. A 플러스 B가 0보다 작냐 맞으냐 틀리냐를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A가 음수고요, B가 양수죠. 음수와 양수를 더하면 그 결과는 양수일까 음수일까? 모르죠. 절대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음수의 절대값이 크다면 더한 결과 음수일 거고, 양수의 절대값이 크다면 양수일 거고, 두 개의 절대값이 같다면 0이겠죠. 따라서 이놈 알아 몰라? 몰라. 수학에서는 모르면 옳지 않은 겁니다. 수학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경우만 옳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야. 항상 선생님은 잘생겼어요. 이런 게 옳은 거라고. 유진이 가끔 이뻐. 이런 거는 옳은 게 아니야. 아니야, 유진이 잘 보면 이뻐요. 잘 보면. A-5에 유진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나 농담인 거 알죠? 네. A, B에서 똑같이 5씩 뺐어요. 같은 수를 뺐으면 부동호 방향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야 되는데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요. 그래서 얘도 틀립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요, 그냥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이뻐요. 그래서 전 우리 반 학생들 다 이뻐요. 다 열심히 해줘서. 성적은 그 다음이야. 성적이 잘 나오면 더 좋죠. 근데 성적은 그 다음입니다.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기말고사도 잘 볼 거잖아. 그렇지 않냐? 이제 다혜야, 기말고사 잘 볼 거지, 열심히 해서. 이제 잠 들 깨가지고, 다혜 몇 시에 일어났어? 9시. 일어나자마자 눈곱만 떼고 이렇게 하고 온 거야? 아니요. 아니야? 미애는 몇 시에 일어났어? 너 아직도 자는 것 같은데? 자, 요거 보세요. A하고 B 앞에 누가 붙어 있습니까? -3이 곱해져 있네요. 뭐가 곱해져 있어?
음수가 곱해져 있는 거지. 음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근데 안 바꿨어. 그럼 얘도 틀렸다는 얘기겠네. 네 번째. 2a 플러스 1, 2b 플러스 1. 자, 요 놈은 어떻게 준 겁니까? a하고 b의 양변에 똑같이 2를 곱하고 1씩 더한 거지. 양수 곱했고 같은 수 더하면 부동호 방향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4번이 맞겠네요. 4번이 옳습니다. 자, 5번. a분의 b는 1보다 커요 그랬어. 자, 이거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러면 뭐라고 해줘야 될까? 얘는 1보다 큰 게 아니라 아예 0보다 작죠? 왜? 얘는 양수, 얘는 음수. 양수를 음수로 나눴으니까 이 계산 결과 자체도 뭐가 돼? 음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0보다도 아예 작습니다. 그러니까 틀려요. 따라서 옳은 것은 4번밖에 없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뭡니까?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호의 방향이 바뀔 것이냐, 바뀌지 않을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에 레벨 3 문제가 있어서 우리 한번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부등식의 성질에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 때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것들 몇 가지만 쌤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의 성질 중에 그쵸? 이렇게 안 써지니? 부등식의 성질 중에 우리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것들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떤 수 A라는 놈과 B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때 A가 B보다 커요. 이렇게 됐을 때 두 놈의 역수 사이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야.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자신 없어도 되니까 얘기해 볼 수 있는 사람. A가 B보다 큽니다. 그럼 A분의 1과 B분의 1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 확실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신은 없어요? 자, 이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A와 B의 부호가 같을 때요. 즉,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일 때에는 그때는 둘의 역수의 부동호 방향이 바뀌는 게 맞습니다. 보통은 이거를 많이 물어보니까 한이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A와 B의 부호가 어떻다면, 다르다면,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겠죠. 부호가 다르다면, 그러면 양수는 역수를 취해도 뭐고? 양수고, 음수는 역수를 취해도 음수잖아. 그죠? 따라서 그때는 역수를 취해도 부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돼요? 역수를 취해도 부호는 여전히 양수고 여전히 음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두 개의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해 둬야 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두 번째.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착각을 하니까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다른 학생들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야, 어떤 수에 A가 있고 그놈의 역수가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A하고 A분의 1 중에 누가 더 클까요? 보통은 이렇게 쓰면 얘는 분수가 아니니까 얘가 더 클 거 이렇게 대답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것도 역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그냥 적지 마시고요. 연병. 민주한테 미리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는 욕은 욕이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욕 같은 거 할 줄 몰라요. 왜 비웃어? 자, 어떤 수 A라는 놈이요. A라는 놈이 1보다 커. 1보다 커. 그때는요, A하고 A분의 1을 비교하면 당연히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큰 게 맞습니다. 그런데 A가 만약에 0과 1 사이다라고 하면 A하고 A분의 1 중에 누가 더 크게 돼요? A분의 1이 더 크게 되고요. 만약에 A라는 놈이 1이라면 그때는 A와 A분의 1이 어때요?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선생님이 양수에서만 따져준 거야. 근데 이건 양수 정도만 알면 음수에서는 부동호 방향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똑같이 풀 수 있어요. 요거 좀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아직 안 끝났어요. 자, A하고 A 제곱.
아직 적지 말고 선생님이 비교하고 좀 이따가 정리하면 적으세요. A하고 A제곱 중인 그럼 누가 더 클까요? 보통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제곱하면 커질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것도 A의 크기에 따라서 사실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A가 1보다 커요. 그럼 A하고 A제곱 중에 누가 커요? A제곱이 역시 크고요. A가 0에서부터 1 사이일 때는 A하고 A제곱 중에 오히려 A가 더 큽니다. 그리고 A가 1일 때는요. A하고 A제곱이 역시 어때요? 같죠? 마치 누구하고 느낌 비슷하니? 역수하고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등식의 대수 비교할 때 이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지만 여러분 헷갈려하는 요 5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5번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A도 양수고 B도 양수예요. A도 양수고 B도 양수입니다. 우리는 뭐를 비교할 거냐면 이 A둘 사이의 크기를 알고 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분수에 대한 얘기야. B분의 A와 1의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 자, A가 분자고 B가 분모야. 그러면 분모가 분자보다 크죠? 그럼 그 값은 당연히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여기서 이거를 찾는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요거 하면 그래 써놓으면 보이는데 3분의 1 그러면 알아. 5분의 2 그러면 아는데 A하고 B가 이런 대소관계 했을 때 B분의 A는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그러면 막 이렇게 생각해. 어렵지 않은 문제거든. 분모가 분자보다 크니까 1보다 작은 겁니다. 그 다음 분모와 분자가 어떠면? 같으면 당연히 B분의 A는 얼마일까? 1일 거야. 다만 요때는요, 둘 다 뭐는 아니어야 돼? 0은 아닌 경우의 얘기입니다. 요것도 당연히 분모는 전부 0이 아니다라는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A하고 B 중에 A가 더 크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B분의 A가 1보다 커지더라. 이때도 역시 분모는 0은 아니어야 돼요. 요건 여러분 생각하고. 자, 요거까지 좀 같이 기억을 해 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사실 뒤로 갈수록 오히려 쉬워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야. 근데 앞에 특히 이 1번하고 2번하고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들이 종종 등장하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등식을 풀 때 많이 활용되기도 할 거고요. 자, 요 문제 한 문제만 더 풀고 미도 선생님이 가서 뽑아줄게. 기다리세요. 추워요. 그래요. 이쪽 건 지워도 되겠죠? 민주는 그전에 학원 어디다 했었어? 과외 아, 그랬구나. 뭐, 선생님 아니면은 대학생? 선생님? 자, 그럼 우리 배운 걸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어. 다 이거 왜 이렇게 비실비실거려? 아니야? 자, 보세요. A하고 B 사이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되고, 둘 다 뭐래? 음수래요. 음수인 상태입니다. 자, 이랬을 때 그럼 한번 비교하자. 자, A분의 1과 B분의 1을 비교하라고 그랬습니다. 둘의 부호가 지금 같아요, 달라요? 같죠?
둘 다 음수인 거잖아, 그지? 그럴 때는 역수가 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바뀐다고 그랬으니까 이때는 누가 더 큰 거야? A분의 1이 더 큰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모르겠다. 좀 한꺼번에 정리해보자. 다음 A세제곱과 B세제곱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A세제곱과 B세제곱은 일단 부호부터 결정해볼까요? 둘 다 음수인데 세제곱하면 양수돼요, 음수돼요? 음수돼요, 그죠? 그러면 A세제곱과 B세제곱은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클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복잡하게 풀어볼게요. 얘기합니다. 복잡하게 풀어볼 거야. 결론을 생각하면 간단하겠지만 복잡하게 풀어볼게요. A하고 B 이런 관계고 둘 다 우리 뭐라는 생각해? 음수라는 생각하고 있을 거야. 요놈의 양변에다 똑같이 각각 A하고 B를 곱해볼까? A제곱, B제곱. 얘 양수돼요, 음수돼요? 양수되죠? 맞니? 양수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만약에 처음에 A와 B가 이러한 대소관계가 있다면 절대값으로 따지면 누가 더 큰 거야? 둘 다 음수라면 절대값을 따졌을 때는 누가 더 큰 거예요? A가 더 큰 거죠. 절대값으로 따졌을 땐. 그러면 제곱하는 순간에는 당연히 양수가 될 테니까 누가 더 크겠어? A제곱이 더 커지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서 또 다시 양변에 A와 B를 곱할게요. A와 B를 곱해서 A 세제곱이 되고 B 세제곱이 되면 A, B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잖아. 같은 수는 아니지만 여하튼 음수를 곱했죠? 음수를 곱했고 절대값은 더 커졌을 테니까 다시 부등호 방향의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 어렵게 푼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이거야. A, B인데 부호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죠? 부호가 바뀌지 않았으면 A 세제곱과 B 세제곱의 부등호 방향도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에 바뀌지 않을 거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니은 이거 아니야? 잘못 썼어? 그러네. 너 못 쓴 거야. A 세제곱, A 제곱 B. I'm sorry. A 세제곱과 누구 비교하라 그랬어요? A 제곱 B. 근데 똑같아요.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거야. 자, 이거는 근데 좀 더 그럼 명확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요 상태죠? 요 놈의 양변에 똑같이 뭐를 곱한다? A 제곱을 곱한다라는 거야. A 제곱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니까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A 세제곱 되고 A 제곱 돼도 양수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이건 더 쉬워져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 B분의 A와 A분의 B. 일단 둘 다 음수입니다. 그럼 B분의 A나 A분의 B나 둘의 부호가 같으니까 둘 다 양수죠. 맞지? 그러면 뭐만 비교하면 돼? 절대값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절대값을 비교해야 돼요. 음수기 때문에. 그러면 B분의 A는 2라고 비교할게요.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B분의 A는. B분의 A는 1보다 커집니다. 왜냐면 음수잖아. 그러면 절대값은 누가 더 크다고? A가 더 크다고. 분자가 분모보다 큰 거야. 1보다 큰 거예요. 반대로 이놈은 1보다 어때요? 작겠죠? 그러면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누가 더 커요? 1보다 큰? 얘가 더 커야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어디에서 비교하면 편하냐면 여기에서 비교하면 편합니다. 여기에다 이제 이 놈은 뭐를 더 하나 더 곱한 거야? A 하나 더 곱했고 여기는 뭐를 더 곱했니? B를 하나 더 곱했지? 그러면 이 두 놈은 각각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죠. 맞니? 음수면서 절대값이 더 큰 게 누구였어? A였지. 절대값이 큰 거를 곱했으니까 절대값은 얘는 더 커졌을 거야. 맞아? 그런데 뭐니까?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어야겠죠. 오케이?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옳은 것 한번 찾아볼란가? 기억? 틀렸네요. 니은은 맞고요. 디귿 맞고요. 리을 맞네요. 니은, 디귿, 리을이 맞은 5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필요한. 틀렸네요. 속으로 욕하지? 저 새끼 눈이 삐꾸야 그러면서 디귿과 리을. 네,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우리 유형 문제 지금 푸는 거 있죠? 거기 있는 문제 좀 몇 문제 풀어 보셔요. 목소리 들어가겠지? 안 들어가면 어쩔 수 없고. 다른 것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요. 다음 유형 좀 살펴볼게요. 1545번. 저는 145번 볼게요. 두 개의 부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그놈의 해가 같대요. 자, 하나씩 살펴볼까? 2분의 1545번입니다. 2분의
x 플러스 1은 x보다 작다. 자, 요 놈하고요. a의 x 마이너스 1은 1 마이너스 x의 해가 같다 그랬어. 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뭐가 같다는 얘기? x의 범위가 같아요라는 거겠죠. 그런데 요 놈의 a가 궁금한 거니까 일단 우리가 자명하게 밝혀낼 수 있는 이 부등식을 가지고 x의 범위를 먼저 찾아봅시다. 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양변에 똑같이 2씩 곱합시다. 양변에 2 곱하면요, x 플러스 1은 2x 될 거고, 양수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야겠죠. 그 다음 x 이항하면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부등식의 해고, 요 놈도 어떻대? 얘와 같대요. 얘와 같대. 자, 요 부등식도 a를 모르는 채로 일단 풀어보겠습니다. 분배해주면요, ax-a는 1-x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x 이항하면 플러스 x 되니까 a 플러스 1의 x 될 거고요. 마이너스 a 이항하면 1 플러스 a 되겠네요. 그래 놓고 양변을 누구로? a 플러스 1로 나눌 거야. a 플러스 1로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요놈 1인 거 알겠어? 그런데 여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거야. 이거야. 그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왜? 우리 좀 전에 뭐 했어? a 플러스 1로 나눴잖아. a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모른다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될지 바뀔지 사실은 모르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뭘 했어? 해가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요 값은 얼마인 거? 1인 거 분명하니까 얘하고 해가 같으려면 부등호의 방향 역시 그냥 쟤를 따라가야겠죠. 그래야 해가 같을 수밖에 없잖아. 맞습니까? 그렇단 얘기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안 바뀌었다는 얘기야? 바뀌었다는 얘기고, 그 얘기인 즉슨 a 플러스 1이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a 플러스 1이 음수, 즉 a가 뭐보다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니?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양변을 나눈 a 플러스 1이 뭐다? 음수다. 이 문제에서는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뭐 찾으랬어? a가 될 수 없는 것. 자,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주어진 보기 중에 a가 될 수 없는 거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1은 안 되죠. 등호가 없으니까. 따라서 될 수 없는 것은 마이너스 1이 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 중간중간 수업하다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선생님 그거 이해 안 돼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 새끼야. 그렇게 얘기하세요. 새끼야는 하지 마. 기분 나쁘니까.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세요. 알았죠? 자, 다음에 바로 여기 레벨 3 문제가 없죠? 레벨 3 문제 있으면 이제는 좀 풀고 갈 겁니다. 이용을 할게요. 1552번. 자, 1552번. 이제 드디어 연립부등식이 나왔어요. 4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져 있고 2x 마이너스 1은 4의 x 플러스 1 플러스 1보다 작다 해놓고 요 놈의 해가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연립부등식 풀어주세요라는 얘기야. 연립부등식을 풀면 이렇게 된다. 일단 신경 쓰지 말고요. 연립부등식 풀어보겠습니다. 자, 얘를 1번, 2번이라고 놓고요. 1번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좌변 4x 플러스 3이고요. 우변 3 곱하면 3x 마이너스 3이 돼서 자, x 이항하면 x는 않고요. 3 이항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의 x범위고요. 2번 2x 마이너스 1은 4x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5고요. 2x를 이항하고 플러스 5를 이항하겠습니다. 2x 이항하면 2x 그리고 5 이항하면 마이너스 6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됐네요. 뭐 그려보자 그랬어? 수직선 그려보자. 수직선 여기 아래 여기 보이죠?
수직선 그려봅니다. 수직선을 그릴 때는요, 여러 개 찍을 필요 없어요. 여기에 나오는 숫자만 들여다보면 됩니다. 요 놈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3만 크기에 맞춰서 찍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서 그려줄 거예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색칠되고 어느 쪽? 왼쪽. 요 부분일 거고. 요 놈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니까 색칠 안 되고 어느 쪽? 왼쪽. 뭐 찾으랬어? 공통 부분. 공통 부분 이렇게 찾으면 돼. 지금 부등식이 몇 개야? 2개지? 그럼 2개의 공통 부분은 직선이 2번 지나가는 부분 찾으면 돼. 직선이 2번 지나가는 부분 어디? 여기. 따라서 요 부등식의 해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x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 요게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 값 얼마? 마이너스 6.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기본적인 부등식은 쉬워요. So easy. 여기 레벨 3 문제가 여기도 없어. 좋겠다. 숙제 많아서. 여러분 숙제는 반드시 그날그날 알았지? 미루지 마시고. 물론 선생님은 각오하고 있어요. 선생님 그날그날 숙제 내라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질문 폭탄이 쏟아지겠지만 문제 풀다가 민주야 여기 선생님 핸드폰 번호거든? 여기로 저 민주예요 그러고 문자 하나 보내주셔요. 그리고 아마 우리 카톡방에도 초대가 될 건데 카톡방에 초대되고 밤에 공부하다가 질문할 거 있으면 카톡으로 질문해도 돼요.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러면 거의 스님이 그러니까 즉답은 못 해주더라도 거의 그날 안에 갔는데 가끔씩 깜빡하고 예전에 이런 얘기 아닌데 깜빡하고 그날 넘기는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그날 답이 갈 겁니다. 이거 답 해주잖아. 그래서 지을게요. 아마 유진이가 학교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그거 갖고 나를 갈굴 것 같은데.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제 1560번 볼게요. 1560번. 연립부등식인데 해가 없대. 아까 선생님이 해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죠? 그거를 떠올려 보면서 1번 어떻게 생겨먹었대요?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는 해가 어떻게 나온다? 해가 어떻게 나오는 거지, 요거? 헷갈리면 수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3을 기준으로 하나는 3보다 크거나 같고요. 하나는 3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이때는 둘 다 3은 들어가 있으니까 요는 마치 방정식처럼 하나의 상수가 부등식으로 나온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거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많이 등장하니까. 두 번째,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6보다 작다. 첫 번째는 됐는데 요거는 한번 x의 범위 찾아봐야겠죠.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예요. 보도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요 놈은 수직선 그려보면 2하고 3이 있는데 한 놈은 1보다 크거나 같다. 한 놈은 3보다 크다. 그럼 요 놈의 범위는 x는 3보다 크다. 요게 부등식이 해가 되겠네. 우리 지금 해 없는 거 찾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4x-12는 8보다 작다.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 놈. 12 이항하면 4x는 20보다 작다일 거고요. x는 5보다 작다가 되네요. 자, 그럼 수직선 요 놈도 그려보면 누구랑 누구? 4랑 5. 하나는 4보다 작거나 같다. 하나는 5보다 작다.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이 부분 4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가 되겠네요. 해 있습니다. 4번 0.4에 x 플러스 3 1.2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요것도 풀 겁니다. 소수점 한 자리 계산하기 짜증나니까 10 곱할게요. 10 곱하고 전개하면 4x 플러스 12는 12보다 크거나 같다. 12 이항하면 4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4로 나눠봤자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2가 있고요. 0이 있네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공통분모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가 해가 없겠네요. 5번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4번이 해가 없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레벨 3가 있나? 레벨 3 문제가 있네요. 1567번. 자, 이거는 선생님이 안 적을 거야.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적고 1567번 봅니다. 1567번. 안 적고 문제 보면서 얘기할게요. 연립부등식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x는 b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해를 구하래. 자, a와 b가 같아요. 그러면 해는 x는 a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a하고 b가 같으니까 x는 a가 될 수도 있고 x는 b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a하고 b 중에 b가 더 크대. b가 더 크대. 그럼 이때 해는 없다. 맞을까? 틀릴까? 수직선 위에 점을 찍어보자는 얘기야. a하고 b 중에 어디에 점이 찍혀? 어떻게 점이 찍혀? a가 b보다 작으면요, a가 왼쪽, b가 오른쪽에 찍힐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뭐래? x는 a보다 작거나 같고 x는 b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때는 해가 없는 게 맞죠. 없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a하고 b의 크기가 반대가 돼 있어. 여기가 b고 여기가 a야. 그럼 이때 해는요, 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x는 b보다 크거나 같다요. 그럼 그때 해는 어디가 돼요? 여기 되죠.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b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가 해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요, 기억밖에 없네요. 이렇게 하나만 옳은 게 있는 경우는 기억 니은이구나. Sorry. 기억 니은. 네. 자, 1568번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좀 빨리빨리 갈게요. 오늘 선생님이 부등식 1차 부등식 다 끝내려고 하는데 유진이 아까 쭉 살펴봤지? 끝낼만 한 것 같아요? 끝낼만 한 것 같아? 좀 많아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애매하죠? 하지 말자고 그러기에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자고 하니 숙제가 많을 것 같고 막, 그치? 숙제 해오셔요, 여러분들. 앞으로 숙제 안 하면 니네 집에 안 보내기로 했어. 선생님들이 회의를 했어요. 우리 학원들이 학생들이 공부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공부를 시키자. 어떻게 할까? 숙제를 하거나 과제를 안 해오면 집에 보내지 말자. 우리 저 2층 가면 공부할 곳 많이 있으니까. 민주 2층 가봤죠? 네. 공부할 곳. 그럼 2층에서 공부를 시키자. 그래서 좋다.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 또 선생님과 오래 같이 있고 싶거나 학원에 대한 애정이 넘쳐나는 사람들은 숙제를 안 해오면 돼요. 1568번. 참고로 여러분들이 늦게까지 남아있어도 난 퇴근할 겁니다. 자, 세 개의 식이 나란히 부등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흔히 이렇게 얘기하거든. 자, 요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 방정식에서 이런 얘기 해볼까? 이건 이제 지울 겁니다. 지울 건데 미리 좀 쓰면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정식과 부등식의 가장 큰 차이는 등호냐 부등호냐죠. 등호의 의미는 뭐야? 같다고요. 부등호의 의미는 크고 작은 걸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이 방정식인 경우에는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으면 A와 C도 당연히 어떤 거야? 같은 거죠. 따라서 같기 때문에 얼마만큼 크고 얼마만큼 작은 게 아니라 같은 거기 때문에 요때는요, 우리가 요 놈을 두 개의 식으로 분리해서 A는 B, A는 C 이렇게 해서 얘와 얘가 같다, 얘와 얘가 같다 이렇게 써도 되고, 말이 안 나오냐?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하지만 연립 부등식인 경우는 얘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놨을 때 물론 요놈도요,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으니까 A는 C보다 작다도 성립하긴 하지만
부등식과 등식의 차이점이라면 등식은 같으니까 말 그대로 같은 선상에다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부등식에서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 근데 크다 작다는 단순히 크다 작다뿐만이 아니라 얼마만큼 크냐 얼마만큼 작으냐도 의미를 갖는단 말이야. 따라서 A가 B보다 작고 B가 C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부등식을요, A는 B보다 작고 A는 C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한번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멋있게가 아니라 느낌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왜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쓰면 안 되냐면 A가 B보다 작은 거 맞고 A가 C보다 작은 거 맞아. 문제 없어. 그런데 B하고 C 사이의 대소관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원래는 A가 B가 C가 이 정도 레벨로 크기가 돼 있는데 A하고 C하고 비교하고 A하고 B하고만 비교되면 B하고 C 사이에서는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선. 그렇죠? B하고 C의 대소관계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부등식일 때는 반드시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요렇게 크기를 비교해서 부등식을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A, B, C 사이의 대소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요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부등식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첫 번째, 앞에 거 두 개. 2x-3은 3x 플러스 1보다 작다. 뒤에 거 두 개. 3x 플러스 1은 x-1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1번, 2번으로 해서 풀게요. 1번 갑니다. 이항하면 x, 요놈 이항하면 마이너스 4. 뭐 이거 간단하게 나오네. 자, 두 번째, 요거 이항할게요. 2x 플러스 1 이항합니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요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놈 수직선에 나타냅시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공통범위는 어디예요? 여기가 공통범위 되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다. 자, 이해한다거나 질문할 거 없어요? 요것만 조심하세요. 연립부등식인데 세 개의 식이 나란히 있을 때는 연립부등식은 반드시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이렇게 순서 맞춰줘야 된다는 거. 알겠죠? 요거 조심하셔요. 자, 문제에서 뭐 찾으라고 그랬냐면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대값과 즉 요 범위에 있는 정수 x의 최대와 최소. x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정수는 얼마? 마이너스 1이죠. 가장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3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마이너스 4요 이러면 안 됩니다. 둥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곱은 3이 될 겁니다. 여기도 레벨 3 문제가 있나요? 이게 없네. 네, 없네. 자, 여러분들 몇 문제만 있는 거 각 유형별로 설명을 지금 풀어봤잖아. 각 유형의 바로 밑에 있는 문제 있죠. 두 번째 문제들만 한번 여러분 풀어보셔요.